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CBS 캠페인과 함께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쟁의 피해와 참상을 알리고 되새기기 위한 이 콘텐츠 제작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분이죠. 시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제작을 맡고 계신 정진호 PD께서 이번에는 산내 골련골 민간인 학살 피해 사건의 아픔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무적행 제작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모시고 자세한 진행 상황 또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우시죠. 지금 뭐 올해 2020년은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뭐 장마도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비 피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태풍도 다가오고 있고요. 태풍 지나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저도 역시 잘 인내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뭐 코로나 블루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안 생기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워낙 뭐 집순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니셨던 분들은 굉장히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참고로 이 CBS 노컷 뉴스에 그 신서구 기자님과 같이 이제 방송을 좀 몇 번 했었는데요. 예, 맞아요.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정말 힘들다 올 한 해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좀 극복해야 된다. 네네네. 예. 아나운서님 얼굴을 뵈니까 극복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지금 정 PD님은 좀 이렇게 비결 있어요? 좀 이렇게 일이 우울함을... 많으니까요. 우선은 우울할 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방송 지난 시즌에 저희가 27명의 패널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래서 그 혼자 섭외하고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 시즌이 이제 끝났고 조금 브레이크. 네, 한 달 휴방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즌 11에 또 돌입을 하고요. 예, 저희 시즌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을 이렇게 예전 CBS에 와서 헌납을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참 이렇게 덥고 참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라는 말씀 주고 계신데,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지금 다큐멘터리 무적행 제작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작품입니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산내 골련골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이 대전에서 있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고요. 이번 거는 지난번 거하고는 다르게 그 극도 좀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위주의 어떤 인터뷰 중심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극이라는 거는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드라마 부분도 일정이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만 힌트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적행이라는 제목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목인가요? 좀 생소하시죠? 저도 사실 이 감독께서 이제 이 제목을 들고 오셨을 때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용어더라고요. 교회 용어예요? 네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내 골련골이 이제 그 굉장히 긴 구덩이를 파놓고 그 많은 그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당한 다음에 거기에 겹겹이 이제 쌓여가지고 안매장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께서 이렇게 무적행이라는 타이틀을 거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제작 맡으신 우리 정 PD님 이거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좀 직설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예술을 하시는 그런 이제 연출자들께서 약간의 이렇게 그 뭐랄까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또 동시에 그 감독께서 굉장히 잘 그 제작 의도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무적행이란 작품,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 스토리 구성은 우리 감독님이 좀 만들어 오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우선 큰 틀은 그 감독을 맡으신 최재성 감독께서 잡으셨고요. 또 뭐 시나리오 작가분도 계시고, 저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남대학교 회화과에 이제 심윤아 학생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3학년. 신규상 아시네요. 기자님의 따님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 지난 그 위령제에서 음. 그 작품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관심이 또 있다 네, 보니까. 네. 이 맞습니다. 그 심인아 학생이 이 어렸을 때 대전 형무소 근처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 형무소 자리에 있었던 곳이죠. 그럼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영향도 좀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골룡골 유해 발굴 봉사단 활동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접근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뭐 아버지인 심규상 기자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은 그 50대가 바라보는 한국 전쟁, 그러니까 전후 세대죠 물론 50대도 그리고 현재 20대가 바라보는 한국 전쟁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다릅니다. 예. 네, 분명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쟁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것이라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 골룡골이라는 작품을 좀 그립니다. 제가 봤을 땐 느낌은 뭐 절대적 비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그런 미술적 감각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사람으로서 근데 그 혹시 아는스께서 그 그림 아시죠? 그 피카소가 그린 그 한국 예, 그 한국 전쟁에 관해서 예. 그렸던 거 있죠. 그게 작품명이 메사컨 꼬헨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모티브를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약간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그때 그 위령제 때 컵에 그 담으셨던 맞아요. 그림 그건가요? 네, 머그잔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이제 이 심은하 학생이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 네네. 이번 무적행에서는요, 그 20대인 현재 20대인 그 심은하 학생이 바라보는 한국 전쟁 그리고 골룡골 이런 시각을 좀 따라가면서 조금 더 젊은 세대들한테도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 좋은 기획이네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관련자분들은 많이 모셨는데 또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하실까 궁금해서 네. 이제 이런 비슷한 기획을 또 해본 적도 있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또 물론 겪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또 배워왔던 것들이 있고 그걸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나름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심윤아 학생이 뭐 이렇게 연기를 좀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심윤아 학생의 파트는 연기 파트는 아니고요. 다큐 파트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예, 시민 학생의 일상을 좀 담으면서 이 친구가 그 골룡골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담아서 작품으로 내는지 그리고 네네. 유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동년배 친구들하고는 또 어떻게 그거를 공유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작품 안에도 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얼개나 스토리는 우리 최재성 감독께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좀 이런 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저기 정신돈 PD께서도 많이 이제 아무래도 서포트하셨나요? 저는 이제 큰 방향의 줄기에 대한 제 그 요청은 드렸어요. 이거는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싸움을 붙이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인간적 시선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 시선에서 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을 사람들의 그런 고통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죄 없이 끌려가서 혹은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과 네네. 그 유족들이 가장 큰 피해자겠죠.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합당하지 않은 명령은 수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당시는 전시였었고 그리고 위에서 그런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되는 피해들 예를 들어서 전시니까 지휘관이 명령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권총으로 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분들은 얼마나 큰 삶의 트라우마를 겪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념 갈등 문제가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산내골룡골 문제를 접근할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피해자들은 그분들이십니다. 당연한 것들이고요. 하지만은 그 중간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집단들이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치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인사들이 선출돼야지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재현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재성 감독께 사전에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 감독님도 거기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하셨고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작 맡으신 최재성 감독님이 뭐 이제 유가족이거나 하진 않으시죠? 네, 그렇진 않고요. 예. 이 최재성 감독은 뭐 부메랑, 허임, 낡은 기억의 잔해 이런 작품들을 좀 만드신 그리고 지역에서 지상파에서 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감독이시고요. 최재성 감독과 함께 팀을 이룬 정현균 촬영 감독이 같이 이제 제작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경제 오디세이나 라디오 역사극장 이런 것들, 뭐 대한민국 경제실록 이런 것들을 집필하신 조수연 작가께서 시나리오를 맡아가지고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제환경영화제에서요 에덴이란 작품으로 대상을 받으신 그 김혜원 그 애니메이션 감독께서 함께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업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작품 무적행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 PD님께서 많이 또 포스팅도 해주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한국영상위원회 또 대전 동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이 작업을 하겠다고 요청드렸던 건 아니고요. 대전 동구에서 먼저 요청이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지역 영화 생태계 조성과 그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역을 소재로 한 그리고 지역 영화인들이 만드는 영화 지원 사업이 떴었거든요. 대전광역시 동구청 그 문화팀에서 이 공고를 보고 중앙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좀 더 도움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엔 고사를 했거든요. 고사를 하고 좀 훌륭한 제작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곳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가 대전 업체가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일단은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곳은 현재 뭐 지상파나 아니면은 케이블에서 왕성하게 현재도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그런 메이저 제작사였기 때문에 뭐 한 독립영화급으로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원이요 최대 장편 다큐멘터리의 사례를 보면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은 지역에서 기관이 매칭을 해야 돼요. 그 금액을. 그럼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이제 제작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공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이제 응모하자고 동구청에서 먼저 이제 요청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의를 받아가지고 응모를 했죠. 최대 7천만 원이니까 동구에서도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약정서를 쓰셨고 영상이가 7천만 원을 준다는 가정하에 1억 4천만 원 정도 규모의 이 작품 계획을 써서 응모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대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됐고 유일하게 됐지만은 근데 공모 그 선정 금액이요 좀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7천만 원을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뽑힌 것만 해도 영광이지만은 3천만 원. 3천만 원. 네, 이 이제 지원액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 영상위원회에서 책정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유를 유추해 보건데 동구에서 이제 대전 동구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줬기 때문에 합치면 1억 원 정도 되니까 다른 작품들과 형평성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동구에서는 약속한 대로 뭐 1대1 매칭이니까 1대1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쪽으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룰이 이제 1대1 매칭 1만 하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표하면서 왜 그러셨는지를 좀 여쭈니까 그때 또 폭우가 와서 동구가 좀 꽤 피해가 많이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그 관련된 긴급 편성된 예산이 네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총 6천만 원의 예산,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60% 가까이가 잘려나간 거죠. 예, 감소됐네요. 많은 부분에 이제 수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정 PD님 지원하실 때는 좀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은 뭐예요? 로컬성 같은 건가요? 로컬성은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그 공모 자체가 일단 지역 영화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로컬은 강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국 전쟁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역 시민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저도 작년, 재작년에 이러이러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하고 뭐 심포지엄들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하긴 했지만은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많이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제가 작품을 만들면 항상 영어 버전 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외국에도 좀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 아나운서님께서 심사위원이시라면은 선정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 일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선정을 하죠. 네, 그래서 뽑히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걱정하지 자신 있었거든요.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의 평을 또 우리 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창작자들의 시선에 포착되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산내 사건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알려지고 많은 또 희생자 유족들의 사연도 좀 알려지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떤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으로 제작되진 않았다. 뭐 이런 데 공감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노근리, 충북 영동의 노근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의 희생자들이 났던 그 맞아요. 산내 골룡골 사건은 너무 안 알려졌죠. 그래서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꼈고요. 저는요. 지역의 그 행정 당국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뭐 흔히 지역 정치인들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위령제가 열리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맞아요. 저는 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그 산내 골룡골 희생자 위령제 때 위령제 참석하신 대전시장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작년에야 비로소 뭐 그 부시장, 정무부시장이 다녀갔었고 대독해 갔고요. 그리고 관할 관청인 대전 동구청에서도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황인호 마지막에 그 한현택 동구청장께서 한번 이렇게 오셨었고요. 그리고 황인호 청장은 이제 매해 참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행정기관에서 좀 굉장히 늦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못 봤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에 국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작품 만들었던 거 상영했을 때요. 천정배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상영을 했던 거였거든요. 대전 지역에 국회의원이 7명이 있죠.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때 박범계 의원실에서도 이렇게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근데 박범계 의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뭐 지역 정치권이 그 정도인데 뭐가 얼마큼 알려졌겠어요? 네네. 아마 아쉬웠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많이 안 알려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 제작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영상이 측에서도 좀 더 의미 있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고 네.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말 지역민으로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 PD님께서 예전에 또 2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참 어려웠다. 내가 참 영상 전문가도 아니고 네. 편집도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2번도 했었습니다. 그때 병 나가지고. 이번 네. 작품은 그래도 좀 많이 전문가 그룹이 오니까 많이 그럼요. 차별화됐겠네요. 천군만마죠. 천군만마.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를 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니까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제가 제작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한국 전쟁 당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 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영상에서 글로 대체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극적 요소가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관객들로서는. 그래서 저희 드라마타이즈 형태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 일정 부분은
과거 씬들에 대해서 음흠.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재연도 좀 해요. 음. 그럼 좀 더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게 제작비가 많으면은 과거 회상씬이나 아니면 전쟁씬 같은 거 구현할 때 특수효과 할 수 있잖아요. 총 팍팍팍 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어, 뭐 그런 지금 예산 부분.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제한할까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애니- 애니메이션 기법을 넣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 김혜원 감독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애니메이션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자이시거든요. 음흠. 이분께서 애니메이션 부분을 맡아주셔가지고 음. 그 사람들 관객들에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대한 재현 그리고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도 함께 좀 하실 거고요. 또 전문적인 편집 인력들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네 많이 완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기대가 됩니다. 당초 기대보다는 그래도 좀 제작비가 줄었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었죠. 예, 네. 예. 그러면 제작비 감소가 안 되었다면 이런 어떤 구성도 좀 많이 바뀌었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다큐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음. 실제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이런 거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드라마타이즈 부분하고 애니메이션 부분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뭐 초당 뭐 얼마 이렇게 단가가 산정이 되니까 예, 예. 예산이 많으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산이 없으면은 조금밖에 안 되겠죠.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더 많으면은 많은 배우들 그리고 보다 많은 그런 촬영 장비들 뭐 그 의상 뭐 여러 가지 장소 그리고 기간 제작 기간 그런데 예산이 주니까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배우분들의 뭐 아니면은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나 조명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손을 이렇게 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던 거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인데. 네,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볼 수도 있고 지금 만드는 게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넣고 저런 것들도 넣고 이런 그런 욕심 내지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덜어져 나가서 좀 덜어져 나갈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래서 뭐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진들, 뭐 감독이나 촬영 감독 저도 그렇고 인건비 배정이 조금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 작품을 하면서 상당 부분 도로 이렇게 작품에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좀 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전 동구청 관계자 여러분, 네, 황인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9월에 그 동구의회에서요. 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요. 그래요? 예, 그때 예. 확정이 되거든요. 아직 예. 확정되진 않았고. 일단은 3천만 원으로 확정은 했는데 어. 이게 뭐 추가나 이런 여지는 조금 남아 있긴 해요. 아하. 그리고 동구의회에서 박철영 의원 같은 그러니까 이분은 야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추가 지원이나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본인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또 얘기를 하니까 여론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를 100%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제작됐나요? 한 25% 정도. 25%. 네. 많이 왔네요. 예, 예. 그 굉장히 지난 2주 동안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예, 많이 했고요 하고 있고. 저 사실 토요일 아침에 제주도 촬영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갔다가 예. 일요일 아침에 어. 돌아오는 좀 살인적 그 스케줄입니다. 예. 굉장히 짧게 그리고 햇살도 또 강렬해갖고 여기 목 뒤랑 종아리 이런데 화상을 좀 입었어요. 네, 땡볕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70대 중후반 80대 정도 되시는 유족분들께서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려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힘든 내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최재성 감독이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유족분 중에 이제 양성홍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양성홍 선생님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많이 바닷가에 가서 우셨다고 하는데 거기를 좀 갈 수 있느냐. 거기를 좀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굉장히 많이 잠기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 현재 작업 많이 하고 또 인터뷰도 많이 진행하고 다큐 부분
이번 작품에 좀 앞에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이제 방점이 찍히겠죠. 그런데 이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잘못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손들도 이제 꽤 연세들이 많으시죠. 언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갈등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는 뭐 없던 일처럼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의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로 용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구성원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 정치, 진영 이런 문제로 이거를 접근했기 때문에 항상 뭐랄까 이렇게 시위하고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몫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보고 싶어요. 네,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명령을 받고 수행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었을지 또 한번 좀 동시에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 둘이 싸우면요, 가장 좋아할 사람은요, 그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권력자들이 서로 편갈라서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권력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도 많이 양분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간극이 조금은 좁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적행 제작 목표가 있으세요? 언제까지 완성 뭐 이런? 일단은 이게 예.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 연말까지는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외 조건으로 만약에 편집 부분이 완성이 안 되면은 한 달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제출 시간은. 근데 저희는 올 12월 31일 전에 완성을 해서 일단은 시사회 먼저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적행 제작 관련해서 좀 시민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세요? 많죠. 네, 우선은 산내골룡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아마 이 무적행이 그런 좀 보편적으로 좀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아니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도 산내골룡골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난번 방송에도 같이 나왔던 그 데이빗 밀러 박사, 네. 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인이 잠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알게 그 연구를 시작하다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로서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데이비 밀러 박사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도 방송에 모셔서 우리 네. 또 정 PD님이 통역도 해주시고 네. 예 많이 고마우셨죠? 도와주셨는데 우리 밀러 박사님 그 좀 내용에 좀 진전이 있습니까? 데이빗 밀러 박사께서는 현재 그 국제 그 교류 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담당하고 있어요. 예, 연구도 하고 있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요. 올 그 6월에 국제학술대도 할 예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셰필드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앨런 위닝턴, 그러니까 당시 산내골룡골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을 취재했던 그분의 상당수 많은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비공개 자료였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 국제학술대회도 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찰스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충북 그 영동 노근리
민간인 희생 사건을 보도해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네네. 분이거든요. 이분도 참여를 같이 하기로 했고요. 이 국제학술대회에. 그래서 데이빗 밀러 박사가 그런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앨런 위닝턴 기자의 유품 같은 것들도 확보해서 특별 전시회도 좀 하기로 했고요. 아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물론 대전 동구가 이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네네. 제가 동구청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정 안 되면 연말에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한다. 그리고 특별 전시회도 진품을 장기 대여받는 형식, 임대받는 형식으로 그 셰필드 대학 측에서 동구랑 MOU를 맺기로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데이빗 밀러 박사가 곧 영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이었어요. 2주의 자가격리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됐죠. 예, 원래 아유, 9월 예. 초에 가려고 했거든요. 이게 아유, 지금 안타깝네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특별전도 어쨌든 연말 안에는 어쨌든 최대한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동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렇게 전해 들었었고요.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데이빗 밀러 박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들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고마운 일이고요. 예, 잘 또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법이 있겠죠. 예, 네. 잘 또 찾아가면 근데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시간이 좀 되죠.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네네. 네,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게 데이빗 밀러 박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전 동구에서는 아마 외국인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보셨겠죠. 안 해보셨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용병이잖아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동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채용을 해줬으면 됐지. 당신이 한국말을 배우시오. 한국말도 못하니까 업무가 안 나가지 않소.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일부 지역의 언론에서는 그런 걸 또 보도를 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연구해내고 확산시켜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소위 딴지를 걸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구에서도 외국인하고 그런 근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시행착오들이 결국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좀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영상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면 무적행 이 작품이 뭐 어떤 또 이제 수상을 하게 되나요? 또 아닙니다. 그 프로세스가 또 있나요? 수상은 없고요. 제출하면은 끝이고요. 끝나고, 네, 대신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출품을 할 예정이에요. 아, 영화제. 다시 출품을 해야 되네요. 네네. 영화제 뭐 국제든 국내든 많은 영화제에 좀 출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판권이 그 저희 아는 것입니다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 공개를 해서요. 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채널들을 다 공개를 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보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중에 뭐 극장에서도 혹시 뭐 걸릴 수 있나요? 우리 CBS 1층에 지금 그 대전 독립영화관이 독립영화관이 있죠. 네, 있죠. 예. 그곳에도 좀 걸어 달라고. 네, 예, 그 관계자분들께 아마 먼저 요청이 올 겁니다. 극장에서도 만날 수 네, 있도록. 극장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OTT 쪽에도 좀 접촉을 해가지고 어차피 무료니까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좀 열어놓고 접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 여름이 참 누구보다 더우실 것 같아요. 네. 이 참 제작하시는 많은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좋은 작품 되시길 바라고 이런 작품 저희도 이제 그동안 많은 유족분들 뭐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셨지만 사실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유가족들에게 특히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좀 그분들께도 좀 하고 싶은 얘기 뭐 네. 있으시죠? 예. 저도 이 다큐멘터리 그동안 만들면서 많은 유족분들을 뵀어요. 그리고 유족분들께서 그 한이라고 해야 될까 살아오시면서 제가 다는 공감은 못하지만은 그 한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후손한 사람으로서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분들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분들 몇몇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제 누구를 처벌하고 처단하고 이런 거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좀 인정받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팠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저항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다면 지금은 좀 그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치유 과정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에 대한 그 청취자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뭐 박만순 작가님 오셔서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네. 지난번에요.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사서 좀 보시면서 이야기도 공감해 주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진호 PD님 늘 바쁘시지만은 특히 이제 요즘은 무적행 제작 한창이고, 근데 또 좀 있으면 팟캐스트 새 시즌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요새 예능 다큐 동상이몽 이런 것도 만들고 계신데, 네, 보셨어요? 예, 뭐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특이해서 네. 이렇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좀 최종적으로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그 사실 지역을 소재로 하는 그런 시사 방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CBS에서도 그 시사 프로그램이 네네. 있지만은 그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뉴스 잘 안 보시거든요. 무관심하죠. 예,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제작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시청자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지역 뉴스 뻔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네. 볼 게 없다. 뭐 이게 눈높이는 이미 그 서울에서 만드는 그런 네. 것에 가 있는데 이게 촌스럽다 뭐 소위 얘기해서 어, 이 악순환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상파도 그렇게 어려운데 팟캐스트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지역을 소재로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게 미디어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선출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전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대전시 의회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네. 의회 파행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시의회나 구의에서 해외 연수 뭐 외유성 간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전과가 굉장히 부적절한 전과가 있는 분들이 선출이 되고요. 근데 시민들이 모르세요. 뭐 일례로 현재 대전시의원 중에 뭐 전과가 5개가 있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 뭐 상해 전과도 있고요. 음주운전 전과에 뭐 그런 전과 있는 분이 뭐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뭐 건축법 위반 이런 거 이 위반한 전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의회에서 뭐 산업건설위원회 뭐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하고요. 모르세요. 네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공천을 받고 그런 분들이 정계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역 정치와 시민들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막을 수는 없어도 시민들에게 공감을 좀 얻어서 이게 이제 확대되면은 결국은 한국 전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정치 권력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그래서 제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역 정치 시사 현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좀 제대로 된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언론을 좀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일조하면 좋겠다가 이제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 동시에 아직은 계획 중이지만은 곧 머지 않아서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심층 탐사 취재 지역 현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미디어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 그런 계획도 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팟캐스트 형태인가요? 팟캐스트 인터넷에 같이 인터넷 하는 매체. 네네. 예. 그러니까 셜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알죠. 셜록이나 알죠. 예. 뉴스타파 네네. 예, 그런 형태의 그런 미디어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힘내시고요. 나중에 구독해 주실 거죠? 구독이 뭐 어렵나요? 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팟캐스트 다음 시즌 시작하는데 뭐 좀 힌트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일단 백지고요. 백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백지여야만 돼요. 그래야 좀 더 참신한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난 시즌 동상이몽도 굉장히 좀 저로서는 고민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뭐 거의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 청취자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지역의 낙선한 정치인들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 2명을 좀 묶어가지고 네네. 그들하고 어떤 같은 이야기를 해보자가 음. 이제 동상이몽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출연자가
그 유성갑에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장동혁 지금은 미래통합당 그 대전시당 위원장이 됐네요. 이제 그분하고 김선재 민중당 당시 민중당 후보였습니다. 지금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인데 이 둘을 조합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두 분의 낙선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개표 방송할 때 그 캠프에 찾아가서 그 모습부터 담았어요, 사실은 시작을. 그때부터 찍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해내는데 힘들었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지역에서. 그런데 막상 만나시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선하면 뭐 어디 나가고 싶지 않죠, 마음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하고 그러니까 진보당 분하고 한 분은 이제 50 가까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제 30대이고 네네. 조합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조합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도 서로 진영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조직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네네. 서로 교류도 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좀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백지고요.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구상을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상파로 진출하시거나 이런 게 안 사실- 불러주시잖아요. 네. CBS 혹시 생각 있으시면은데 예,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한데. 저는 뭐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주도 다녀오시고 또 물론 골련골에서도 촬영하시고 많은 유족들도 만나시고 바닷가도 다녀오셨다 하셨는데 뭐 로케 계획도 있으세요? 어디로 가시는 계획? 원래는 예산이 좀 그 계획대로 됐고요. 그러면 영국도 갈 생각이었거든요. 네. 비셰피드레 대학교라든지. 근데 지금 뭐 그거는 불가능해졌고요. 어렵고, 네네. 네. 드라마타이즈,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작 중간에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이런 정도 진행됩니다. 또 네. 촬영 연출 맡으신 감독님이나 그 주연 배우분들이 있으면 같이 네. 모시고 와가지고 또 즐거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성하신 우리 최재성 감독님은 정말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모셔서 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적행 다큐멘터리 지금 한창 제작 중입니다. 우리 산내 골련골의 아픔을 조명한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 만나보시고 특별히 좀 많은 대중들에게 이 산내 골련골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내셔서 잘 또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